안 되기 때문에 뭐 3번도 이제 그래서 앞에 덩어리를 일단 3개만 준비했거든. 연습 문제 뒤에 답좀 1, 2, 3에서 한 챕터당 한 40문제 정도가 지금 문제가 달려 있고요. 앞에 개념 설명을 좀 하면서 같이 좀 문제 풀면서 그다음 남는 문제들은 숙제로 집에서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뭐 일단 그럼 될 것 같고 3페이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운동 상태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 첫 시간에 이 속도라는 값이었는데 이 속도라는 값의 정의는 시간분의 변위라는 값이었죠. 이 변위가 뭡니까? 변위. 그렇지. 변해버린 위치, 그러니까 변한 위치를 줄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어떤 애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 봤으면 이렇게 움직인 실제 거리를 따져봤더니 여기 200m를 걸어갔다. 근데 이렇게 위치가 변한 건 요만큼이잖아. 위치가 변한 양은 요만큼인데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거고 요 값은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값이 만약에 100m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운동이 끝날 때까지 10초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면 속력이라는 값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말이니까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200m를 움직였으니까 이 자식은 20m/s인 거고 얘는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위치가 100m만큼이 변했으니까 얘는 10m/s인 거고 처음에 위치가 A고 나중에 위치가 B라면 이 변이란 이 속도라는 벡터 이거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도 존재하지만 방향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하지 않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틀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명할 때, 확실할 때 A에서 B로 움직였으면 위치가 변한 양은 당연히 A에서 B 방향이겠지. A에서 C 방향이겠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데 약간이라도 모호하게 되면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라는 값이 나올 때 처음에 속도가 2m/s였는데 이 자식이 빠르기가 이제 3만큼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3이 증가했으니까 5가 되었을 거잖아. 5가 되게 되면 처음에 앞에 플러스는 생략이 돼 있으니까 플러스 2가 플러스 5가 된 거야. 이 값은 너무 당연하니까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2m/s로 가던 애가 빠르기가 4만큼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4가 줄면은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이게 뭔 말이니? 점점점 줄다가 속도가 만약에 4만큼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2였던 애가 2만큼이 줄면은 정지한 거고 거기서 2가 더 줄이면 반대 방향으로 2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벡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소 관계가 아니라 방향 관계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를 표시를 해줘야 돼. 방향이 바뀌었다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상태를 기록하는 이런 간단한 장치들 중에 시간 기록계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뇌를 빼놓고 그냥 계속 점만 찍어대는 기기가 있어요. 점을 계속 찍어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60Hz에 해당하는 시간 기록계가 있다는 뜻은 60Hz라는 말은 이 진동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놈들이 있으면 주기라는 말이 있고 진동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기라는 말은 어떤 거를 반복할 때 한 번에 몇 초의 시간이 걸리니 이런 뜻이야. 한 번에 몇 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당연히 초단위이기 때문에 초단위인 거고요. 그 다음 진동수의 경우에는 이 자식의 역수가 될 건데 이 자식 1초에 몇 번이니 이런 뜻이야. 1초에 몇 번. 그러면 역수기 때문에 세크분의 1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번이라고 쓸 건데 단위를 갖다가 번이라고 쓰면 조금 이제 없어 보이니까 이 자식이 역수라서 이제 세크분의 1의 관계를 가니까 두 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t와 f를 곱하면 한 번에 몇 초, 1초에 몇 번이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항상 1이 나오는 역수 관계야. 그러니까 f의 단위를 치게 되면 세크분의 1이 되는데 이 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줄여서 헤르츠라고 쓰자. 과학자 이를 갖다 쓰는 거죠. 그냥 헤르츠라고 쓰자로 약속을 했으니까 헤르츠의 의미는 초분의 1을 갖다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점을 막 찍고 있을 때 점을 막 찍고 있는데 수레가 이렇게 있고 수레 끝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달고 이쪽에 기계를 넣고 기계에서는 점을 막 찍어대고 있어. 그러면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점이 찍혔을 건데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점이 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이 되니까 점의 간격이 조금씩 느는 거로 봐서 조금씩 빠르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식을 뭐 만약 60Hz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정에 따라서 60Hz라는 얘기는 주기로 치면은 60분의 1이니까 60분의 1초마다 점을 하나씩을 찍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점이 아니라 헷갈리기 때문에 간격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내면 하나, 둘, 세 개. 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찍혔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간격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야. 한 간격을 만드는데 0.1초의 60분의 1초의 시간 간격을 갖는 거야.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간격이 셋, 넷, 다 6개가 나오게 잘라주고 6개가 나올 때마다 잘라주게 되면 이 잘라준 테이프를 6개의 간격을 갖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간격이 여기 점이 6개 박혀 있어. 그러면 이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박혀 있는 거야.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쪽이 의미하는 건 6개의 간격으로 잘라 붙였으니까 여기까지 이 종이 테이프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60분의 1초라는 시간 간격이 6번이 지나갔으니까 0.1초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알 수 있죠. 여기는 또 60분의 1초가 0.1초가 지나가니까 0.2초, 0.3초, 0.4초라는 이쪽은 시간을 뜻하는 그 물리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러면 얘가 잘라봤더니 이 자식은 뭐 2cm고 이 자식은 뭐 3cm고 이 자식은 4cm고 5cm 이런 식으로 cm를 잘라낸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Y축이 의미하는 건. 그치? 이게 2cm, 3cm, 4cm라고 하니까 여기를 갖다가 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 거리가 아닙니다. 이쪽은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야, 속력. 방향이 한 방향이라고 치게 되면 속도인 거야. 센티미터인데 왜 속도입니까? 센티미터가 아니라 2cm, 3cm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면 같은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이동했고 얘는 4만큼 이동했으니까 4만큼을 이동한 애가 2배가 빠른 움직임을 했다 그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쪽에 의미하는 거는 V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중간점들을 싹 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 종이 테이프를 갖다 붙였을 때 이쪽을 V라고 하고 이쪽을 T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자식의 이렇게 만들어진 이 그래프의 의미를 보면은 이런 운동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1차 함수로 증가하는 운동. 그치, 이런 거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속도라는 말은 운동 상태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여기 이제 속도의 변화량에 속도라는 값을 시간분의 변이다.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이 위치의 변화량을 때린 값을 속도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운동을 이 V가 일정한 그러니까 V가 일정하다는 말은 이 뭐랄까 그 V라는 말이 이게 속력이 아니라 속도기 때문에 방향과 빠르기까지를 둘 다 같아야 되는 값이야. 그 값이 일정한 거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등속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럼 이놈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이 그래프라든가 속도 그래프라든가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른 거리는 1차 함수로 증가할 거고요.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수함수일 거고요. 가속도는 0일 거야. A라는 이 물리량은 시간에 따른 이 자식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야. 근데 이 운동 상태가 여기가 2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면은 2인데가 4가 이렇게 되겠죠. 1초에 2의 위치에 있다가 2초에 4의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1초든 2초든 3초든 계속해서 2m/s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값이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값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니까 나중에도 여기도 2이고 처음에도 2였으니까 이 값이 0이 돼버리잖아.
A가 늘 0으로 일정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요따구의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예가 되는 게 이제 뭐 무빙 워크라든가 그 뭡니까? 무빙 워크 뭐니? 쇼핑몰 가면 있죠. 홈플러스가 홈플러스는 망했구나. 여기도 홈플러스 망했니? 깜짝 놀랐네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망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무빙 워크라든가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에서 미래소년 코난 알아? 거기에 무빙 워크가 나온단 말이야. 보다가 만화를 보다가 그 충격을 쌤이 초등학교 때 쌤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죠. 국민학교. 만한 국민학교에 여기다가 이만큼 수건을 갖다가 아기 때는 이만큼 수건 달고 입학해. 3월 달에도 추우니까 옛날에 아기 때는 이 제대로 쌤 때도 못 먹었잖아. 못 먹으니까 이 면역이 약하니까 병균들이 많이 이렇게 병균이 들어가면 이제 감기에 잘 걸리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나쁜 놈이 들어가면 그걸 막으려고 코에서는 이제 콧물을 내보낼 거잖아. 들어오지 마 막아낸단 말이야. 애들이 콧물을 맨날 흘리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닦는단 말이야. 이렇게 닦으면 이 소매가 이제 콧물에 젖어가지고 젖었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이렇게 부셔뜨리면 콧가루가 이게 떨어져. 더럽잖아. 더러우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입학할 때 김도윤 이렇게 박은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갖다가 달고 입학을 해. 그래서 코가 흘러내리면 이 수건을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닦는 거야. 수건을 다 이렇게 달고 혹시 이 안양에 있는 만안국민학교에 입학했었어. 근데 이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못 먹어서 콧물을 질질 흘리던 니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수건 달고 입학 안 했지? 콧물 잘 안 흘리잖아. 잘 먹으니까.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제 바닥도 이제 도로도 아니죠. 찔퍽찔퍽한 흙길인데 그때 이제 만화를 보는데 코난이 여자 이름 뭐야? 라나를 구하러 가요. 라나를 나쁜 놈이 납치갔단 말이야. 걔가 납치된 곳이 인더스트리아 산업 도시야. 거기에 들어갔더니 걔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그냥 개구시하고 막 이러던 애인데 갔더니 이제 땅바닥에 이 무빙워크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쪽으로 막 무빙워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막 움직이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뛰었다가 막 애를 구하러 가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또 땅바닥을 뭐 놀려가지고 우와! 그래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걸 보고 야 나중에 정말 세상이 발전하면 저런 게 생길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공항에 갔을 때 공항 가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진짜 이게 우리나라로 생겼네 했던 기억이 나.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친구들이랑 엘리베이터를 누르러 가자 해서 엘리베이터 타러 갔던 기억이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아가씨가 엘리베이터 거리 몇 층가니 하면 이렇게 5층이요 하면 눌러줘. 5층에 내려서 까르르까르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많다 몇 층 갑니까 하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들 남자들이 서서 잡으러 다니고 초등학생들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를 가서 기억이 나. 에스컬레이터도 그러네요. 에스컬레이터도 이것도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의 예가 되겠죠.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스키장 가면 있는 리프트라든가. 스키장 가기 오래됐네. 겨울에 스키장 갔다 왔니? 겨울에 스키장 간 사람 둘밖에 안 갔어. 겨울에 스키장 가야 되는데. 가면 스키 타니? 보드 타니? 보드. 그때는 스키 재밌지? 보드 타면 한 30배쯤 더 재밌어. 보드가 한 30배쯤 재밌습니다. 쌤 대학교 때 처음 갔던 것 같은데 처음 스키장에 가니까 스키를 탈 줄 아는 형이 알려준다 해서 야 스키는 타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야 넘어져봐 그런 거야. 이 못 일어날 거 같아 넘어지래. 넘어졌어. 야 일어나봐. 이렇게 일어났어. 가봐. 갔어. 이게 왜 되는 거지? 다시 넘어져봐. 넘어졌어. 일어나봐. 일어났어.
그럼 넌 땅바닥에서 연습하지 말고 저 초급자를 타고 올라가보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어. 다리 이렇게 하고 내려가래.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왜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넌 그러면 나랑 같이 중급자를 가보자. 중급자를 처음 탄 날 바로 올라갔어. 오, 재밌기도 한데 엄청 무섭잖아. 이게 제대로 제어가 처음엔 안 되니까 이게 저희가 걸리잖아. 근데 남학생들은 첫날 가도 적당하게 이제 A로 타다가 한 두세 번 타다 보면은 엣지를 슬슬 걸기 시작하고요. 하루 종일 타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싹 하고 마지막 쓸 때도 싹 하고 쓰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갑니다. 적당히 운동신경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재밌었는데 며칠 타다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보드로 바뀌면 한 30배쯤 재밌거든? 근데 보드로 바뀌고 나면 그렇게 막 스키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하진 않아. 스키는 별로 안 넘어지는데 보드는 꽤 많이 넘어져. 재밌지? 잘 타니? 잘은 못 타? 스키를 탄 다음 보드를 타니? 처음부터 보드 타니? 그래도 돼. 스키는 별로 재미없어. 보드 타봤니? 타보기는? 아직 안 타봤니? 보드 타면은 시즌권이 꿋꿋이 싶어질 거야. 그래, 이런 식의 그치? 이런 이제 간단한 것들, 스키장의 리프트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들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세상 제일 간단한 운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보다 이제 한 단계 복잡한 운동이 등가속도인데 정말 다행인 건 너희들한테 등속 직선과 등가속도 말고 더 복잡한 뭐 이런 식의 속도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뭐 등가가 속도 같은 뭐 그런 운동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 속도가 이제 막 겁나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이런 겁나 빨라지는 운동들은 나중에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 미분과 적분을 알면 제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할 건데 고등과정까지는 분석하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안 배울 거야. 나머지도 안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뭡니까? 이 종이 테이프를 보면은 종이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를 분석하는 게 운동을 분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 자식을 갖다 붙였을 때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이 자식에 이 뭡니까? 중점을 갖다가 쭉 연결한 이런 선들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을 갖다 쭉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 Y축에 의미하는 게 거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거리라고 하게 되면 이건 속력이 일정하구나라는 오류가 생겨버리잖아. 그치? 얘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0.1초에 아까 몇 cm, 2cm 갔던 애가 그 다음에 3cm를 가면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림이죠. 거기 있는 것처럼 보면 이게 뭐야? 2, 3, 2, 5, 3, 3이 뭐야?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기 예를 나와 있는 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막 속력이 지멋대로 막 변하고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이 A 구간에 해당하는 6개의 타점 5개 50Hz가 5개군요. 5개의 타점 간격을 만들 때까지 2cm를 갔으니까 이 자식의 이걸 갖다가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할 건데 그 평균적인 빠르기가 얼마니라고 하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A, B 구간에 2cm를 20 c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이게 cm고 이게 초라고 하면 그러면 평균적인 빠르기가 20이다. 중간에 빠르기가 어땠는지 일정했는지 뭐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고 하여간 무조건 그 평균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도 속도가 일정하다고는 하지만 뭐 정말 이렇게 일정할 거냐 정말 일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이 만약에 내가 1초에 1m씩 걸어가 그럼 내가 1m/s로 빠르기가 일정하다. 정말 일정했을까? 사람이 걸음을 걷잖아.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그 자기상을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빨랐다가 조금 느렸다가 조금 빨랐다가 조금 느렸다가 어떤 약간의 빠르기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초에 1m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빠르기를 전체 무시하고 어떤 운동이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부터 뭐 대전까지 2시간 걸려서 9시부터 11시까지 아빠가 차를 몰고
150km가 떨어진 할머니 집에 간 거야.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150을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시속 75로 왔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그 2시간 9시에 출발해서 11시에 도착할 때까지 아빠가 뭐 했나 봤더니 오히려 엄마네 집 간다 으악 가지고 한 여기서 한 250 밟았어. 그러다가 으악 가다가 막 으악 그 브레이크 밟아서 화장실에서 한참 똥 싸다가 또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러고 갔을 거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뭐 9시 23분 몇 초에 딱 봤더니 그때 속력을 봤더니 230이었어.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의 빠르기니까 이런 건 순간 속력이야. 순간 속력인 거고 빨라졌다가 뭐 신호 걸려서 정지했다가 뭐 다시 또 빨라졌다가 이런 중간의 운동 과정 다 상관없이 걸린 총 시간분에 이동한 총 거리, 걸린 총 시간분에 이동한 총 거리를 때려서 이런 평균적인 빠르기를 찾을 건데 이 평균적인 빠르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얘를 많이 따지죠. 얘를 이렇게 중간에 내가 이렇게 과속을 했는지 뭐 똥 쌌는지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넘겨보시면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1차 함수를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이거 또 안 오네 진짜. 이렇게까지 안 올 일이야? 어디 간 거야? 모르겠다. 끝나게 해야지. 다른 학생들도 상관이 없어. 너는 여기가 맞지? 확실히. 신규생 여기 맞지? 과거반. 맞지? 수업 다 들었고 나서 저는 영재반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예비 영재입니다. 이러면 고치 않습니까? 비주얼이 뭐 예비 영재는 아닌 것 같고. 망했어요. 시험 망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요새도 다자녀가 있나? 요새 이번 년 입시호가 안 봤네. 다자녀가 있나? 다자녀? 다자녀가 돼서 옛날엔 다자녀가 3명이었거든. 요새는 2명이라는 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다자녀가 3명이면 3명 중에 1명이 이 사배자 카드를 썼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카드로. 근데 내가 아는 애가 제자가 언니가 이제 이 하여간 특목고를 가게 되면은 이게 쓸 수가 있잖아. 특목고를 갈 때 입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언니가 다자녀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전형으로 그냥 실력으로 그냥 애가 자사고를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동생이 얘는 그냥 입시를 안 했고 이 마지막에 동생이 영재교를 썼다가 떨어졌어. 잘하는데. 근데 과고를 가고 싶은데 봤더니 이 둘이 안 썼잖아. 그래갖고 다자녀 카드를 써가지고 내가 갔어. 그냥 공짜로 간 거지, 공짜로. 그 사회자 카드는 그 과거에서는 이게 뭡니까? 과거는 이제 그 사회자를 채우는 게 의무라서 무조건 채워야 돼.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그 사회자 카드로 들어왔는지를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영재교는 몰라요. 영재교에도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어서 경기영재교가 정원이 120명이면 실제로는 입학생이 뭐 127명, 8명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120명이 원래 12명까지 이렇게 이 애들을 더 뽑을 수가 있어. 사배자들을 뽑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시험도 보고 캠프도 해서 이제 애들을 뽑았더니 그 애들의 수준이 뭐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까지를 뽑았다.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약간의 기회를 줘서 한 50, 한 7점 이 정도에서 끊어주는 거야. 뭐 그렇다고 40점 이하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영재교는 이 정도면은 뭐 얼추 비슷하니까 그래 넌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얘랑 실력 차이가 있을까?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티가 안 나. 얘가 나 사실은 사회자의 지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티가 안 나. 근데 과거는 이제 경기과고는 80명, 20명인데 이 80명이 일반 전형이고 20명이 사배자거든. 이 20명의 사배자는 좀 티가 많이 나. 얘네들은 그나마 경기도에 북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경쟁률이 막 8대1, 10대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도 경쟁률이 꽤 높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덜 나는 학교인데 서울에는 이제 한성과고랑 세종과고 두 개가 있는데 정원이 140, 160, 300명이다 보니까 걔네도 이제 140명이면은 140명이면 얼마냐? 108명이랑 32명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사배자가 꽤 커요. 꽤 커. 이거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 서울에 사배자 카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주가탁계라도 2대 1이 안 되고요. 이 1대 1이 안 되는 애가 한 번 있어. 0.98대 1인가 그랬어. 32명인데 31명 지원한 거야. 그럼 지원한 순간에는 합격이야. 100% 합격. 입시가 끝난 거야. 경쟁률이 이제 1대 1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애가 근데 31명의 사배자 카드 있는 애 중에 생기부를 봤더니 막 수학과학이 막 CD 막 이래. 그래도 걔는 합격이야.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 이건 법이야, 법. 근데 이거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애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티가 안 나지만 얘는 들어가면은 얼추 티가 얘는 좀 바보 같은데 어떻게 들어갔지? 이런 애들이 사배자야. 그래서 이제 뭐 다자녀가 뭐 2명인가 그렇지만 이 소득분위 같은 건 따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업이 끝나는데 엄마가 이 벤치 끌고 픽업으로 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막 그때 이씨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애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애가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데 집에 있으면 논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배자래. 무슨 사배자인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이혼했는데 그 집에 같이 살아. 애는 몰라. 애는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여튼 뭐 집에 사업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이 회사가 뭐가 안 좋아지면서 모든 돈이 엄마 앞으로 돼 있대. 엄마의 돈으로 외할머니 돈으로 외할아버지 돈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업을 왔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이게 관리자처럼 이제 사장이 된 거야. 남편이. 뭔 말인지 알겠니? 가난한 남자가 사장이 된 거야.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근데 뭐가 어려워져서 이게 이제 사장한테 저희가 돌아가니까 이혼을 한 거야. 서류상. 그렇지만 같이 살았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양육권이랑 친권이 있잖아. 양육권, 친권을 다 아빠한테 넘긴 거야. 보통 아빠가 많이 갔잖아. 그러면 애는 뭐겠니? 서류상으로는 돈 없는 아빠의 소득이 없는 아빠 밑에 있으니까 사배자야. 근데 이렇게 둘이 계속 같이 살아. 엄마가 벤치 끌고 와.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 근데 옛날에 좀 1년 전에 잠깐 안 좋아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애를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갈라서서 만약이라도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한쪽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거야. 엄마 아빠가 회사의 만약을 위해서. 근데 이게 잘 처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다시 이제 서류를 이제 정리하려 치니까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입학 이후로 미뤘어. 그래서 걔는 쓸데없이 그냥 공부하다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로 하다가 입시날 돼가지고 사실 너 합격이다. 너 공부할 필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 빨리빨리 엄마 아빠 이혼시켰어야지. 전략적으로. 그런 놈도 있었죠. 이 등속도 운동, 세상 제일 간단한 운동이고요. 상대 운동이라는 건 벡터의 뺄셈 내가 이게 똥들 때 내가 했던 기억나니? 여기 했었나? 이런 말 봤었니? 안 봤니? 그러니까 벡터라는 값들은 A라는 어떤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A와 B를 합하게 되면 얘가 크기가 1이고 얘가 크기가 1이야. 근데 스칼라는 1 더하기 1이면 2지만 벡터는 1 더하기 1을 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0부터 2 사이에 모든 값이 가능하지. 모든 값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자식의 합벡터가 나타내는 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잖아. 요 벡터를 갖다가 A 더하기 B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되면은 A랑 B가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면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10루트 2N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A와 B를 더한 값이 10 더하기 10이 20이 아니라 10루트 2가 된 거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합의 경우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그 벡터의 길이라 뭐 코사인을 써가지고 이제 여기 이 크기를 갖다가 수치적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뭐 이 자식을 갖다가 이 자식의 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걸 평행이동시킨 요 벡터가 B 벡터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은 그러면 요 자식의 뭐 코사인 값이고 요 자식의 B의 사인 값이라서 이 수직으로 이제 접선을 내린 그 보조선을 만든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때려가지고 요 자식의 크기를 뭐 루트에 뭐 A 제곱에 B 제곱에 2AB의 코사인 스타일 이렇게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물리를 조금이라도 해본 학생들이면 합벡터를 구할 때 요식을 써본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나도 20년 넘게 가르치면서 이 벡터를 이 공식을 써본 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왜? 고등 입학 과정까지는 다 이 세타가 특수값만 다릅니다. 이 각도가 30도이거나 45도이거나 60도이거나 뭐 37도가 이제 이 뭡니까? 3대 4대 5짜리 뭐 이럴 때가 이제 37도야. 이럴 때에 해당하는 조금 이제 많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뭐 서울 가거나 이럴 때 15도라든가 75도라든가 사인 15도 이런 거 알고 있니? 이거 봐. 지금 몰라 된단 말이야.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가 이거 안 배웠지? 지금 이건 거의 안 써요. 영역이 입할 때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값만 이것도 뭐 3대 4대 5라고 하지 37도라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값만 죽어라 쓰기 때문에 실제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삼각형이 30도면은 1대 루트 3대 2구나. 삼각형이 45도면 1대 1대 루트 2구나. 60도면은 이렇게 뭐 1대 루트 3대 2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삼각형밖에 두 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공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삼각형의 길이비를 가지고 이 벡터를 갖다가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 벡터고 요게 만약에 B 벡터다 그러면 A 빼기 B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물리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A 벡터랑 B 벡터를 빼고 싶은데 이 뺄셈이라는 거는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해서 얘랑 더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B라는 건 B 벡터를 갖다가 같은 크기로 뒤집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요놈이랑 요놈을 갖다가 더하는 건 좀 전에 한 것처럼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되니까 요 자식이 A 빼기 B란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얘를 뒤집었다가 더하는 거라 단계가 이제 뭐 두 개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다 보면은 가끔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똥꼬를 맞추고 그러니까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면은 이 똥꼬를 맞춘 거야. A 벡터의 똥꼬, B 벡터의 똥꼬, 오케이? 똥꼬를 맞추고 뒷 벡터의 대가리 A 빼기 B라고 하면 뒤쪽에 써져 있는 이 B 벡터의 대가리에서 A 벡터의 대가리 쪽으로 찌 그린다. 요 벡터가 A 빼기 B입니다. 얘랑은 이게 같은 벡터인가요?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래.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까지 다 맞아야 똑같은 벡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기가 똑같고 같은 방향이면 같은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벡터를 평행이동하는 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얘를 뒤집어서 더하지 말고 똥꼬 맞춘 다음에 그냥 뒤쪽에 있는 벡터에서 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벡터의 뺄셈이 아까 이런 것들이 벡터의 뺄셈인데 v 빼기 v 제로니까 이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을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 할 때마다 벡터의 뺄셈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야.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많이 나오는 이 물리량을 실수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똥꼬 맞추고 뒷대가리 앞대가리 해서 한 방에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의 뺄셈으로 지금 변화량 같은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벡터의 뺄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 B. 자 어떤 애의 아래 첨자에 이렇게 자그맣게 A, B라고 보통 쓰게 되면 뭔 뜻이냐면은 이게
A에 대한 A가 B한테 뭐 이런 뜻이야. A에 대한 B의 속도 조금 편하게 쓰게 되면 이거 편하게 쓰게 되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야. A가 바라본 B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A라는 자식은 이쪽으로 뭐 30으로 가고 있고요. 이는 얼마나 간다 지금? 귀찮구죠. 그냥 B는 북쪽으로 갑시다. B도 북쪽으로 30으로 안 낮춰. 그러면 A가 B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일까라고 하게 되면 A가 B를 보면 어떻게 보이니? 내가 이렇게 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애 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얘는 A가 B를 바라보면 V B VA인데 벡터의 뺄셈이니까 똥꼬를 맞춰놓고 뒤쪽 벡터의 A 벡터의 대가리에서 B 벡터의 대가리 쪽으로 찍 그린가 요게 VAB 벡터야. 그럼 30, 30이니까 크기로 치면은 30 루트 2일 거고요. 방향으로 치면은 이쪽이 뭡니까? 북서쪽입니까? 북서 A가 B를 보면 내가 나의 운동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A는 B가 북서쪽으로 30 루트 2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가만히 내는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우산을 쓰고 우산을 기울여서 쓰고 걸어가고 있어. 내가 기울이는 각도가 30도야. 30도. 근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속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게 얼마의 속도로 걸어가나 했더니 내가 뭐 10m/s로 걸어가다 칩시다. 하늘에서 비가 얼마의 속력으로 내리고 있을까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기울였을까를 보면은 이 비라는 거는 수직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수직으로 비가 내릴 거잖아.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릴 거잖아. 근데 우산을 갖다가 지금 얘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비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사람이 걸어가는 건 이렇게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벡터의 뺄셈을 하기 힘든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걸 이딴 식으로 표시했고 비가 내리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얘와 얘의 그 상대 속도라고 하는 A가 바라본 B의 속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똥꼬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이걸 V4라고 하고 얘가 10인 거야. 오케이? 이 벡터를 여기다 갖다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이 바라본 B의 속도는 자, VAB는 VB B가 아니라 B다. VB 빼기 V4가 될 거잖아. 그치? 아니? VAB는 VB 빼기 VA니까 사람이 바라본 B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이거잖아. 요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걸 계산할 때 똥꼬를 맞춰놨죠. 뒤쪽 벡터, 4벡터의 대가리에서 이렇게 그린가? 이게 사람이 바라본 B의 방향이야. 그래서 우산을 갖다가 이렇게 썼던 거지. 근데 이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니까 1대 루트 3대 2의 관계일 거라 이 자식은 10 루트 3으로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B가 10 루트 3으로 내리니까 내가 10m/s를 뛰어간 애가 각도를 30도를 기울인 거야. 오케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은 정지에 있을 때 우산 이렇게 쓰다가 점점 걸어가면 이렇게 하다가 뛸 때는 조금 더 앞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지. 물리를 안 배워도 바보같이 겁나게 뛰는데 우산을 똑바로 들면서 앞에 비만 좀 푸푸푸 이러고 바보 없잖아. 그렇지? 비가 어제도 많이 여기도 어제 많이 왔니? 어제 오다 가다 했나 여기도? 나라는 요만한데 하여간 뭐 산 하나만 넘어간 날씨가 달라서 니는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딱 생긴 거 본 적 없지? 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정말 딱 차 타고 가는데 여기 무슨 구름이 있나 봐. 저기는 비가 오나 했더니 여기만 딱 들어가는데 무슨 장난하는 것처럼 비가 쫙 차에 내렸다가 이걸 지나가니까 비가 쫙 그쳐. 그게 한
한 끽해봐야 뭐 한 300-400m? 너무 웃겼어. 구름에서 쫙 조장해 보는 거야. 장난하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뭐 트루먼쇼처럼. 그렇지. 산 넘어가는데 그 날씨가 다른 경우를 꽤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터널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터널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오는데 터널 지나고 나니까 비가 안 온다거나 반대의 경우가 되게 흔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세번째 쪽에 용인 쪽에 사니까 중간에 산이 뭐가 있냐? 뭐 있겠지. 우리나라 산 많으니까 평지로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벡터의 뺄셈으로 저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러면 뒤쪽에 확인 문제들은 뭐 시간 관계상 쉬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넘겨오시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너무 알고 있는데 너무 쉬운데 너무 당연한 걸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손 들면 친구들이 너무 쟤는 뭐야라고 나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나를 바라보고 눈을 빠르게 한 2번만 깜빡여봐. 그렇지 않니? 그래, 좀 아는 학생들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값은 아까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어서 이거죠. 자, 이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애가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자식을 변형하게 되면 등가속도 1번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입니다. 죽을 때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의 첫 시작은 등가속도식 3개를 갖다가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물리의 첫 시작이야. V는 V0 더하기,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곱한 값이다. A라는 값이 m/s 제곱이고요. 단위를 치면은 m/s를 세크로 나눴으니까 m/s 제곱이겠죠. m/s 제곱이라는 이 단위를 쓰는 게 가속도인데, 그럼 얘는 m/s 제곱에다가 세크를 곱하니까 이게 m/s여서 이게 속도가 변한 양이야. 이게. 속도의 변화량. 후속 준경이 동원했죠. 김준경 안 왔나요? 그다음 서혜린, 그다음에 이희준, 주윤찬, 뭐 그다음에 한성민,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주윤찬, 한성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뭐 윤재 그러지 않으셨나? 그렇지. 주윤찬, 한성민, 이윤재 뭐 이렇게 불렀지. 그치? 나만 들었어? 그런 애를 불렀던 것 같은데? 걔 누구야? 모르겠다. 얘를 갖다 그러면 그림으로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VT 그램이 시간당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애가 운동 상태가 이렇게 된 게 등가속도입니다. 처음에 해당하는 이 처음 속도를 갖다가 V0라고 하고 요만큼 V0가 있는 거야. 꼭 여기서 출발할 필요는 없죠. V0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T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면 이쪽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X의 변화량이 Y의 변화량이니까 X에 있는 값이 초고요. Y 값은 m/s니까 m/s 제곱을 단위를 쓰는 애가 기울기의 의미가 될 건데 수학적으로는 미분이라고 할 건데 이 값이 이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의 그러면 면적의 의미는 면적은 이제 x랑 y를 이제 곱한 값이죠. m/s에다가 세크를 곱한 값이니까 날아가면 미터를 쓰는 단위가 면적의 의미가 될 건데 이 값은 거리가 아니라 변입니다. 변이. 그러면 이 자식의 변이가 이만큼은 V0인데 이 값이 누구냐면은 나중의 속도일 건데 나중의 속도는
V0에다가 AT니까 여기의 값은 V0 더하기 AT 이만큼의 값일 거고요. 그 얘기는 요만큼이 V0면 속도가 변한 요만큼은 AT가 되겠죠. 그러면 면적을 따지게 되면 이 사각형의 면적과 그러니까 저 전체 면적이 바로 변위가 될 건데 사각형의 면적은 V0 T고요. 삼각형의 면적은 T AT니까 AT 제곱을 절반 쪼갠 값이니까 2분의 1의 AT 제곱 요게 바로 변위가 되는 거야. 1번의 면적과 2번의 면적을 수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과 2번에서 EAS는 V제곱 빼기 V제곱 제곱이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T를 갖다 소거하는 거죠. 2번 식에다가 S는 V제곱에다가 T자리에다가 T로 하면 뭡니까? A 빼기 V제곱 이 T를 쓰게 되면 A분의 V 빼기 V제곱일 건데요. 이 자식에다가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니까 맞죠? 맞죠? 2분의 1의 A에다가 T제곱인데 T가 요거였으니까 A제곱에 요거 제곱이면 A랑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밑에를 갖다가 2A를 통분하게 되면 저쪽에 써주면 2AS가 될 거고요. 2 곱해주면 위에 남는 게 2V0V와 2V0의 제곱이 남고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를 2A로 이렇게 통분한 거거든. 통분? 이쪽에 남는 건 V제곱의 요거에 요런 값이니까 요마랑 요마는 없어지고요. 이걸 갖다가 넘겨주면 2AS는 V제곱 요거 계산하면 빼기의 V0 제곱이죠. 그러니까 1번식을 2번식에다가 집어넣어서 T를 소거한 식이 3번식인데 시간이 없을 때 그 가속도와 이제 속도 관계 이런 것들 따져볼 수 있는 식이니까 이 세 개 식은 죽어도 외워야 됩니다. 죽어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밥 먹을 때 수저 젓가락을 쓸 줄 알아야 될 거잖아. 그렇지? 최소한이야. 아무리 물리가 솔직히 식은 몇 개 없어요. 이 식을 얼마나 잘 쓰느냐. F는 MA라는 이 식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F는 MA는 엄청 어려워요. 간단한 문제도 있겠지만 뭐 M이 2일 때 A가 오면 얼마겠니? 10 이렇게 답을 이런 물리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만큼 이해되면 더 어려운 F는 MA 문제가 있고 이만큼 이해하면 더 어려운 F는 MA 문제가 있고 끝도 없이 어려운 F는 MA 문제가 있어. 대학교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공부할 수 있어. 재밌어요. 이 세 개씩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뒤쪽에 그러면 등가압도 운동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를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아까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게 시간 기록계라고 했으니까 어떤 애가 시간 기록계로 해서 얘는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네요. 진동수가 40Hz인데 4개의 간격으로 잘라 붙였더니 그 결과물이 그 4개의 간격을 잘라 붙였더니 4개씩 이렇게 잘라 붙이니까 이게 2cm, 4cm, 6cm가 나와서 잘라서 2cm, 4cm, 6cm, 8cm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중간에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한 요 값이 이게 시간이고 이쪽이 아까 속도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가 될 건데 그럼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속력 빠르기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자식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간격을 4개를 만들었다고 했거든. 40Hz라고 했으니까 4간격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라는 시간이었겠죠. 40분의 1초가 4번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0.1초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까지는 0.2초까지 일어난 사건이니까 첫 번째 인에는 0.1초 동안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아니 2cm, 4cm, 6cm, 8cm란 말이야. 2cm니까 20cm/s 이런 값일 거고요. 두 번째 구간에는 이 자식의 빠르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같은 조건으로 0.1분의
4일 거니까 40cm/s, 그 다음에 60cm/s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20이라는 값은 이게 언제적의 속력이니 라고 하면 얘는 처음 속력은 0초일 때는 속력이 이거였고 0.1초의 순간은 속력이 이거인데 0.1이라는 이 20cm/s라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속력이 20cm/s였던 거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0.05초일 때가 그 속력을 가졌던 거야. 그러면 이 0.05초나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에 구한 40cm/s는 역시 0.1초일 때도 아니고 0.3초일 때도 2초일 때도 아니고 여기는 0.3이고 여기 0.5여서 평균이 0.4가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30cm/s고 50cm/s의 중간이어서 이 중간이 40이었거든. 그러면 평균부터 평균까지 해당하는 요만큼의 시간이 흐른 건데 요만큼의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부터 중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v를 무슨 계산하고 싶은데 델타 t가 0.1초라는 게 이해되니? 중간부터 중간까지라 그래. 오케이? 0.1초 동안에 속도가 변한 값은 이게 얼마 된 거야? 이만큼이 변한 거죠. 나중에서 처음 뺀 거 20만큼이 변한 거야. 얘가 200cm/s 제곱이니까 2m/s 제곱 이딴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t분의 델타 v를 계산하면 델타 t는 0.1인데 60에서 40을 뺐으니까 역시 2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가속도가 2m/s 제곱이군요. 오케이. 가속도가 여기나 계속 계산해도 똑같기 때문에 얘가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그래서 중간에 0.1분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시간 간격이 왜 0.1인지 평균부터 평균까지 중간부터 중간까지를 이 컨택한 값이다 보니까 0.1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럼 쌤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0이 아니었나요? 아니지. 이 자식은 이때가 속력이 얼마니? 0.1이었던 거야. 이때가 0.3이고요. 이때는 0.5인 거고요. 이 자식의 평균값 쓴 거야. 원래 시간 기록계가 처음에 그 초반에는 이제 데이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처음 거 몇 개를 버린단 말이야. 0부터 시작하는 시간 기록계는 0부터 시작하는 시간 기록계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부터 따지는 게 보통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 속력이 0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야 돼. 시간 기록계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그래프를 갖다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뭡니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림이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림이나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자식이 1차 함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식은 2차 함수인 거고요. 이 자식은 상수 함수입니다.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요. 뒤쪽에 이런 식들을 이게 가장 역학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고요. 이 다음 애가 이제 뭐 FMA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 이딴 식이니까 일단 요거를 확인 문제까지도 뒤에 답이 달려 있을 거거든. 거짓말이군요. 안 달려 있네. 그러네. 안 달려 있네. 연속 문제만 달려 있네. 확인 문제 답이 뭔지 알아? 모르네.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확인 문제 답을 모르니까. 요새는 르센이라는 팀이 인기지만 그런 아이돌 팀이 인기래. 그런 옛날에 저기 어딜 놀러 갔는데 쌤이 뭐 지금은 다 가버렸지만 고양이를 키웠었거든. 한 3마리.
지금도 고양이 좋아요. 차에다가 개고양이를 안 키워도 차에 추루하고 이제 이런 파우치팩 먹이들을 갖고 다녀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주고 산책 갈 때니까 준비물이들 그 뭐야 고양이 그 간식을 추루라고 하거든. 이 추루를 갖다가 한 5개씩 가져가는데 어디 놀러 갔더니 이제 고양이가 이제 가게 앞에 앉아 있길래 가서 이렇게 예쁘다 하고 주고 있었거든. 그때 어떤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고 왔는데 이게 얘들은 뭐지 했는데 애들이 다 머리가 빨갛고 파랗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얘들은 뭐냐? 갖고 네 했더니 뒤에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고 막 그래. 근데 애들이 이제 뭐 영화 뭐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나 봐. 그래서 그렇구나 했더니 약간 이렇게 컨셉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 옛날 80년대 시장, 그 강화도에 있는 교동이라는 교동시장인데 거기 놀러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양이 밥 주면서 이제 귀여워, 귀엽죠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히트도 못 치고 사라진 그런 걸그룹이더라고. 떴으면 좋았을 거야. 추억일 텐데 무슨 뭐 이상한 그룹이었어. 케플러 444? 이름도 몰라. 못 들어봤지? 나도 찾아봐서 처음 봤어. 이상한 걸그룹이었는데. 그래. 1번은 답이 뭐겠냐? 6개의 간격으로 붙였을 때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속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중심점을 갖다가 연결해 보면 중심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 그렇지? 중심을 갖다 붙이면 이제 중심이 이런 식의 그래프로 보이는데 속력은 증가하고 있죠. 이쪽이 V이기 때문에 빠르기가 증가하는구나. 이게 감소한 적이 없지 이렇게.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감소입니다. 감소. 자, 이게 VT 그램이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아까 가속도의 의미는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컸지만 이 뒤로 가니까 이쪽에 감소하는 이 상황이 감소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경사각이 일정한 미끄러운 비탈면 위에 어떤 물체가 미끄러진다. 발이 나타나는 게 뭐냐? 경사각이 일정하다고? 일정하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자식을 시간에 따라 속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중력을 갖다가 요만큼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1번, 2번, 3번이 대표적인 등가속도 그래프네요. 오케이. 시간 거리 그래프는 기억처럼 이차함수, 시간 속도 그래프는 니은과 같은, 가속도 그림은 디귿과 같은 그림이 되니까 다 맞는 그림입니다. 5번. 자, 3번에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자, 속도가 네 글자로 운동 상태라고 했는데 운동 상태가 빨라지다가 2초가 지나니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줄다가 6초가 되니까 정지해버렸구나. 뭐 이런 그래프고요. 빨라질 때나 느려질 때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번에 2초까지가 등가속도다. 맞네요. 2초가 지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맞습니까? 많이 틀리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뭐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냐면 이게 V고 이게 T라면 이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야. 이게 운동 상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포인트가 벡터로 치면 이게 뭐랑 비슷해? 그 공을 갖다가 던져 올리면 속도가 쭉 줄다가 어느 순간에 0이었다가 운동 방향이 변하잖아.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야. 오케이? 누군가를 던지면 일정한 애가 점점 느려지다가 0 가다가 0 좀 전에 봤지? 좀 잠깐 멈췄다가 바뀌었잖아. 요 멈춘 순간이 이 순간이야. 요 그림은 있어. 아까 시간 속도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것 뿐이지 가다가 느려지는 것 뿐이지 느려지다가 여기서 문제 있죠? 방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2초까지는 등가속도인데 맞고 2초 이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틀렸고
평균 속력이 2다. 평균 속력은 총 시간이 6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거리는 뭐야? 면적입니다. 면적은 12m를 갖군요. 그 삼각형의 면적이 12잖아. 그럼 평균이 2네. 기억 되기시네. 어딨어? 3번이군요. 그 다음에 4번에 10m 퍼섹으로 속도로 활주로에서 착륙해서 40초에 정지하는 어떤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내려오면 10m 퍼섹으로 가다가 여기에 가면 정지한다. 40초의 시간이 걸린다. 가속도를 구해라. 역시 이 물체의 운동을 갖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문제는 정말 100% 해결됩니다. 100%. 물리는 100%가 많아요. 화학처럼 화학은 그지 같잖아. 뭐 하고 나면 예외라고 하고 하고 나면 이건 아니라고 하고 막 뭐 그런 그지 같은 학문인데 물리는 그냥 100%인 것들이 많아요. F는 MA지 F는 N분의 1에는 없어요. 어떤 애가 V가 있는데 10으로 가다가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서 10m/s로 온 애가 쭉 속도가 감소해서 정지했는데 이때까지의 시간이 40초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네, 그치? 이만큼의 면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게 움직임 변이가 될 거고 이만큼의 값이 2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자체의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자, 기울기를 따지면 x의 증가량 40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를 꼭 써야 합니까? 써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안 쓰면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틀린 거야, 그냥. 한 끗 차이지만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뭐니? 가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활주로의 길이는 200m고요. 착륙한 다음에 5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 5가 될 때까지는 어딥니까? 뭐라고? 5m/s면 여기잖아, 그치? 5가 될 때까지 이동한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이니를 물어본 거죠, 요만큼. 요만큼 얼마이니? 아까 이만치가 200이었으니까 요만치는 150이겠죠? 면적 구하라는 거니까 150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두 번째 챕터는 일단 안 나갈 거고요. 너희들이 1챕터에 연습 문제를 시간을 한 10여 분을 줘볼 테니까 풀 수 있는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봐. 몇 개가 풀리는지. 적당한 시간 뒤에 내가 답을 같이 맞춰볼 거니까 쭉 풀어보십시오.
맞네. 이윤재라는 애가 있나 보네 이번에. 오늘 와야 되는 신규생인 것 같아. 멋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 안 났니? 난 자전거 타다가 죽을 뻔 봤거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야, 자전거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은 차야 차. 와, 이 뭐야? 우리나라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지 않니?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 자전거가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를 가고 싶어. 이거는 차선이 이제 차선이 이게 이쪽에 도로가 있으면은 차선이 이렇게 여기 있을 건데 지금 사이드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자전거 그런 다니잖아, 그렇지? 여기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제 이런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법으로서 차선을 가로질러서 이게 자연 차선일 거잖아. 여기에 서서 자전거는 깜빡이가 없잖니? 손으로 수시로 합니다. 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달리는 거야. 그럼 차들이 이렇게 가다 오면 뒤에서 으아 놀랄 거잖아. 차에 받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경찰한테. 그거는 그냥 뒷차 잘못이래. 뒷차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걔는 이제 뭐 민형사 책임을 다 지겠지. 근데 그럴 수 있으니 이왕이면 횡단보도로 건너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뭐야 여기가 이제 차가 거의 없는 그 1차로의 도로야. 여기를 내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집이라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쪽이랑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거의 이쯤 오면 이게 1차선 도로니까 자전거 막 타고 오다가 보통 이렇게 휙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나가다가 이쪽에 나오는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랑 정면으로 박았어. 와, 그래서 이 자전거는 앞 바퀴가 다 찌그러 휘어버리고 프레임 다 자전거는 이제 폐차시켜 버려버렸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바닥에 맞은 것 같고 질량이 커다란 이제 그게 뭡니까 운동량 충격량 경이지만 질량이 커다란 애들은 안전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무거운 벤츠 에스프레소 같은 걸 타야 가벼운 경찰을 타는 것보다 안전한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갔지 않았겠니? 갔는데 이쪽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이 아스팔트에 이제 얼굴이랑 이런 데랑 이쪽이 싹 다 갈린 거야. 막 갈린 거야. 막 다 까지고 막 그랬어. 근데 문제는 이런 갈린 데의 얼굴이랑 이런 갈린 사이로 아스팔트의 그 가루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거잖아. 피부 안쪽으로.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와이프 연락받고 와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난리가 났어. 괜찮아, 아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이제 젊은 놈이야. 젊은 놈이 와서 사고가 심하게 나셨군요. 그래서 왔어. 그러더니 선택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당히 제가 치료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흉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아프긴 한데요. 흉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픕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런 거였대. 당연히 2번이죠. 그랬더니 꽤 아프실 텐데요. 그래서 아니 아픈 거 잘 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들이랑 같이 오면 남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그랬더니 뭘 막 준비해. 그러더니 이 핀셋에다가 그 솜 거지를 갖다가 막 하더니 그럼 잘 참아 보세요. 그러더니 이게 이 얼굴하고 상처가 돼 있잖아. 거기를 이거로 파.
이 상처한 데 있잖아. 상처한 데를 자 합니다. 막 하면은 이제 피랑 약간 이 아스팔트 가루랑 하니까 이 검붉은 막 그게 으아 하고 있으면 아이씨 하면 오잘 참으시네 그때 또 합니다. 이거 갖다가 한 10번을 했어. 얼굴에 한 서너 번, 팔뚝, 막 허벅지 막 이런 데를 와 근데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막 어떻게 막 울고 막 그러고 있다가 좀 지나니까 그 남자 의사랑 나랑 너무 웃긴가 봐. 또 갑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주변에 막 이러고 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상처가 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기를 그 떼수건으로 속살을 이게 벗겨내는 거야. 그래야지 떼수건에 이제 그 아스팔트 가루가 묻어 나오니까 묻어낸 다음에 소독을 해줘야 상처가 새살이 나도 상처가 안 남는. 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살이 약간 시꺼멓게 남는 거야. 남는 거야. 근데 여기 쪽이 다 갈렸는데 거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 때리고 싶어 그래. 오씨. 그리고 여기 이만큼 막 피로 물부른 저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애인데 오늘은 스트레스 푸는 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야 조심해. 너 이제 만약에 다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거기를 이제 톡톡톡톡 이제 만약에 응급실에 만약에 그날 적당한 그냥 힘없는 여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밴드 딱 붙여준다. 그래도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할 거잖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거잖아. 나중에 흉이 나오면. 근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떼수건이나 으아 이거나. 그래? 앞쪽의 상황을 좀 볼까요?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지. 뒤쪽에 답이 있긴 하지만 1번에는 답이 연결되거든. 자전거 타고도 한 2번 보고 오토바이 타다가도 한 사고 한 2번 나고 차 사고도 한 2번 나고 걷다가 지금 사고가 안 나는데 걷다가 사고 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이 세상 거 아닐 것 같아. 자전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오토바이 타지 마. 나중에 오토바이 타면은 오토바이 타다가 잘 죽어요. 안 죽고 살아도 병신될 수가 있으니까 안 타는 게 좋습니다. 4개 중에는 뭐가 답이 좀 이상한 게 있니? 답이 제대로 안 나왔다. 틀린 거 한번 봅시다. 몇 번 틀렸니? 다 먹지 않았을 거다. 틀린 거 없어? 왜 안 틀려? 몇 번? 4번? 그래, 한 번씩 합시다. 4번. 4번 이런 거 어렵죠. 얘가 지금 보면은 이쪽이 속도면 좋은데 A잖아. A. 가속도잖아. 가속도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2야? 요런 식인데요. 요런 식이면 여기가 마사고요. 여기에는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를 타고 얘를 봐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내가 가급적이면 이 뭡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운동 상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걸 배우는데 일정하지가 않잖아. 줄고 있잖아. 기울기가 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브레이크를 잡았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력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이 그래프에서의 이 면적의 의미는 뭘까? 면적은 이쪽에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는 애고 이쪽은 시간이니까 세크를 쓰는 애면 미터 퍼 세크를 쓰는 게 면적의 의미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면적의 의미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요만큼이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가 어떤 속도 뭐라고 할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지? 안 나왔어.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 마지막이 나와 있군요. 얼마 뒤에 정지하였다. 정지하였다.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얼마야? 3이네요. 3. 그치? 그러면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줄면서 속도가 3만큼 변한 거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줄다가 0이 되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V0면 여긴 V0에다가 3을 더한 값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마이너스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줄다가 뭐가 잠깐만 더 많이 주네. 마이너스의 변화량이 크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V0가 있으면 V0에서 3만큼이 더해졌다가 요만큼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게 4고요. 이것도 4니까 8이잖아. 8. 8만큼이면 여기서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하니까 이건 곡선일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곡선으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시 가속도가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다가 0이 돼서 이런 식의 그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여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얼마나 변했나를 보면은 이 속도의 변화량이 면적이 8이잖아. 8. 8만큼이 변해서 8만큼이 이렇게 변해서 마지막에가 정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지한 거야. 정지. 이 값이 8이었던 거야. 8. 이게 8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가 5였고 여기가 8이었던 거네. 이게 뭔 말인지 알냐? 그럼 처음 이 운동을 관측하는 처음의 속력이 5였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첫 번째가 애가 속력이 빨라지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원래는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이렇게 갔겠죠. 여기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했겠지. 브레이크 때문에 요만큼의 속도가 줄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시계 밟아서 겁나게 이렇게 막 속력이 막 줄었는데 줄다가 0이 된 거지. 그래서 A는 맞는 말이고요. 2초까지의 자동차의 속력이 여기가 2초죠. 속력은 증가합니다. 5에서 8까지 증가했으니까 B는 틀렸고요. 2초의 순간에 운동방향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방향이 변하지 않죠. 내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언덕 위를 디글디글 올라가진 않죠. C 틀렸고요. 최대 속력은 8인 것 같다. 아, 그러네요.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돼. 이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뒷페이지에는 9번까지 가 있을까? 그래요. 조금 더 해보시고.
도대체 귀인중학교는 뭐하는 중학교야? 과거반에도 이렇게도 많고 영재반에도 엄청 많던데 애들이 과거반도 이렇게 많고 따라고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영재교육 과거 입시하는 애들이 그럼 그 학교에는 한 50 정도 넘겠네? 헐. 정원이 몇 명이니? 400 가까이 돼? 되게 큰 학교네. 요새 400대 학교가 많지 않은데. 2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많더라고. 자, 9번까지는 3, 3, 1, 2, 3이다. 문제가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데 여기는 다 맞았을까? 네가 지난번에 좋다 했던 학생 중에 물어는 했던 학생이구나. 그건 좋아. 네가 동민? 동민? 서울, 동민이 다른 학생도 9번까지는 괜찮니? 혹시? 질문 없을까요? 9번까지는? 틀린 거 없었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음, 12번 이거 잘 찾았니, 이거? 2번 잘 찾았어? 요것도 잘 나왔니, 이거? 10도 잘 나왔니? 그 1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뭐 상대 속도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예를 들어 A가 B를 바라봤더니 B를 보니까 뭐 동쪽으로 30인 것 같더라. 근데 뭐 B가 C를 보니까 뭐 서쪽으로 20인 것 같더라. 그러면 뭐 C가 A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니?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근데 얘가 상대 속도 개념이 아까 VAB가 VB 빼기 VA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상대 속도 식이었잖아.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걸 갖다 식으로 쓰게 되면 근데 애들의 방향이 동쪽과 서쪽이라는 거는 벡터에서의 한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둘 수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라고 정합시다. 자, 그러면 A가 B를 봤다는 얘기는 이건 VB 빼기 VA라는 얘기인데 이게 동쪽으로 30이라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에 30이 나온다 그런 뜻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B가 C를 보니까 그러면 뒤에 거 VC 빼기 VB를 때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서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10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요거 날라갈 거잖아. 그럼 VC 빼기 VA가 될 거고 더했으니까 플러스에 20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있지? VAC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A가 B를 보니까 플러스에 20이라면 C가 A를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이 얘기는 이게 이제 답일 건데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는 거지.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게 내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놨으니까 내가 마이너스로 정한 방향이 서쪽이니까 답을 쓸 때는 20m/s 서쪽 방향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C가 A를 보면은 서쪽으로 2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거기도 A, B, C를 A를 마이너스 20, B를 플러스에 30, C, D를 플러스 20 플러스 30으로 잡고 상대적도 식에 집어넣으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14번도 이제 뭐 이런 것도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은 뭐야? 어떤 물체의 운동에 빠르기 같은 거를 계산하지 않고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때린 값이 이게 평균 속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 조건을 보면 어떤 애가 인천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온대. 뭐 돈이 차고 넘치는 거지 뭐. 그냥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냥 갔다가 바로 돌아온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영희. 이거 봐 씨. 돈 펑펑 쓰고 다니는구만 그냥. 근데 여기까지 거리를 이만큼을 갖다 그냥 우리가 뭐 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이동한 총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갈 때 S, 올 때 S니까 이만큼이었겠죠. ES.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 그러니까 총 시간이라는 거는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총 시간인데 시간은 그럼 뭐야?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는 60분의 S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올 때는 30분의 S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SSS 날린 다음에 이제 통분해가지고 계산해 주면은 이게 40이 나오죠. 단순하게 뭐 산술 평균으로 두 개 더한 다음에 반 잘라서 45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뒤에 또 몇 개 풀어 오시고요.
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뭐 다음 주까지겠지만 다음 주까지 이 1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는 꼭 풀어서 채점 해가지고 틀린 거 혹시 오답인 거 질문 찾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싹 다 숙제예요.